자, 9번 문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나오면 당사자 소송인지 아닌지 보면 돼요. 자, 근데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니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이 맞습니다. 항상 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아니면은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를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공법 관계죠. 당사자 소송이니까 공법 관계죠. 공법 관계일 때 소송하는 게 항고소송이랑 당사자 소송이니까. 이 공법 관계라는 것은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얘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이고 당연히 공법 관계이다. 자, 2번 선지. 변상금 부가처분.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저거 해서 그 부가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소멸시효는 진행되죠. 변상금 부가처분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부가처분을 했던 간에 항상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자, 3번. 얘는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재조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액 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 감액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양도세 부가처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그 위법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감액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위법 사유로 양도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겠죠. 감액 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기초로 한 양도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겠죠. 이해되시죠? 자, 4번 선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 행위에 속한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은 맞습니다. 자,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어요. 자, 나중에는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를 구별하는 문제를 냅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적어 왔는데 다 이제 기출에 나온 것만 적어 온 거예요. 항고소송의 예들은 제가 아래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적어놨어요. 지금 이걸 다 보자는 건 아니고 환자 들어가는 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토지, 환매금액, 국세, 환급금 전 이거 세 개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만 당사자 소송이고 토지, 환매금액이랑 국세, 환급금은 민사소송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지금은 요거 세 개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2번 선지. 그래서 변상금 부가처분은 소멸시효가 항상 진행된다는 거예요. 취소소송 중이던 그리고 취소소송 중에도 처분청의 직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랑 반대되는 게 세금 부가처분이었죠. 자, 세금 부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이 공법상 소멸시효 5년을 헤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처분이 계속 가능하다는 뜻이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그런데 세금 부가처분 했던 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세금 부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이 된다. 이것도 저번 문제에서 봤었죠. 이 두 개가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할 것. 자, 3번 선지.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조사 청구를 해서 감액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불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감액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기초로 해서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감액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위법 사유로 취소소송을 이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게 선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개별 공시지가는 쉽게 우리가 땅을 사고 팔면 양도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잖아요. 이 세금 계산을 위한 땅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선지.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 행위에 속하냐 아니냐.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이 위의 내용들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문제 풀 때는 쭉 보는데 행정법에서 이런 걸 틀리게 내질 않아요. 항상 행정법은 이런 결론을 틀리게 냅니다. 결론을 맞게 내거나 이 중간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건 좋지만 어느 지점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 지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일반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자, 기속행위라는 거는 요건을 다 갖추었으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재량행위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승인 안 해줄 수 있어요.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재량행위였죠. 여기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다. 근데 일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건축허가, 숙박시설 건축허가,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토지 형질 변경 건축허가는 모두 재량행위입니다. 제가 재량행위, 기속행위 이렇게 기출에 나왔던 거 정리해 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때 또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나머지 이런 건축허가들 개발 제한구역 건축허가, 숙박시설 건축허가, 인허가제 건축허가, 토지 형질 변경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다. 자, 요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10번 문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법관계일 때 제기합니다. 반대로 이 행정소송의 반대는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사법관계일 때 분쟁이 생기면 제기를 합니다. 사법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일 때, 공법관계는 어떤 공적인 관계일 때 분쟁이 생기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일단 선지 봅시다. 행정재산 나오면 무조건 공법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맞고 2번 선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어떤 세금의 체납, 세금의 징수 나오면 무조건 공법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 이 청원 경찰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이 맞고 공법관계가 맞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과온합금 반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외워야 되고 저는 그냥 과온합금 반환 나오면 무조건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죠. 과온합금 반환은 민사소송.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공법관계일 때 행정소송이라 그랬고 사법관계일 때 민사소송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인 경우도 행정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인 경우도 행정소송인 거죠. 행정재산의 어떤 가산금 징수를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거나 당사자 소송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고 행정소송인지 아닌지 물어보니까 맞는 거고 얘는 항고소송이에요. 나중에는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항고소송이 뭐냐? 항고소송은 행정기관이 우월한 권력을 행사할 때, 즉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행정기관과 개인이 대등한 관계일 때, 즉 어떤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어떤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일 때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퇴직연금에 관한 소송이죠.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이게 처분이 아니고 이 법적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당사자 소송이다. 이 정의를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그 얘들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외워야 됩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럼 얘네들이 다 항고인지 당사자인지 다 구별을 해야 되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에서 이런 것들은 항고소송이냐 아니냐,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를 물어봐요. 근데 얘네들은 항고소송인지 당사자 소송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얘들을 또 외워서 풀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재산은 공법관계이고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세금 징수, 세금 체납은 다 행정소송이에요. 그리고 청원 경찰의 징계처분 청원 경찰 나오면 행정소송.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 관련된 게 3개가 있어요.
청원경찰, 농지계량조합 직원. 이 두 개는 행정소송인데 이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은 얘는 또 민사소송이에요. 자, 이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외웁시다. 청원경찰, 농지계량조합 직원은 행정소송이고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은 민사소송이다. 이 서울시를 외우는 게 빠르겠죠? 자, 그리고 4번 선지. 과오납금 반환 나오면 민사소송이에요. 이것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외우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선지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얘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행정절차가 바로 공법관계죠.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선지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일 수도 있고 당사자 소송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처분 취소 소송이면 얘는 항고소송이고 어떤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면 얘는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죠. 그리고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자, 3번.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인 경우는 공법 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다. 아닙니다.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라도 사법 관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자, 행정 주체는 뭐라 그랬죠? 복습해볼까요? 국가, 지자체, 그리고 조합, 법인 이런 거라 그랬죠? 그리고 행정기관은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이런 거라 그랬죠? 행정 주체가 사람 같지만 기관이고 행정기관이 기관 같지만 그 얘들은 사람이다. 이거 했었죠. 복습 한번 하고. 그래서 행정 주체가 한쪽 당사자일지라도 사법 관계일 수 있다. 자, 4번 선지.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는 사법 관계고 민사소송입니다. 입찰 보증금 국가 기속 조치는 근데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법관계라는 거예요.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관계다. 저 4번 선지에서 하는 말은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는 사법관계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선지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행정절차가 공법관계니까. 자 2번 선지 공법관계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둘 다 해당할 수 있어요. 처분에 대한 소송이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면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이고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죠. 사인 간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 3번 선지 한쪽이 행정주체라도 사법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들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랑 또 헷갈리는 게 당사자 소송은 한쪽이 무조건 행정주체여야 돼요. 그래서 양쪽 모두 사인인 경우는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없고 당사자 소송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두고 당사자 소송인 경우에 한쪽은 무조건 행정주체이어야 한다. 양쪽 모두 사인인 경우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4번 선지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 입찰 보증금 나오면 사법관계입니다. 이거 외우면 됩니다. 사법관계만 한번 볼까요? 잡종재산, 일반재산 나오면 사법관계. 기부자의 공유재산 사용, 과오납금 반환 이거 한번 나왔죠? 부당이득 반환, 입찰 보증금, 그리고 환매권,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 나오면 사법관계입니다. 이 공법관계, 사법관계 모두 한번 읽어보고 또 문제 풀면서 또 계속 보면 되니까 또 한번 봅시다. 1-5장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